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명절 지나고 나시니까 안경도 바뀌신 것 같고 아, 파마도 하신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바뀌셨네요. 네. 민족의 큰 잔치 한가위를 맞이해서 좀 변신을 해봤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가상자산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10% 이상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아마 가장 많이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던 뉴스는 이 헝다그룹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 생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헝다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매체에서 많이 다룬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일정 부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빠르게 과거 10년 동안 성장을 해서 지금 업계 한 3위 안에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채를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약 3천억 달러 정도 부채를 안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이후 이제 불황을 겪으면서 이 회사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부채에 대한 채무 이행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금융시장의 악재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 구조 악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지는 한 몇 달 됐어요. 근데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서 이 부동산 분양을 받은 그 일반인들이 이제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될 그런 리스크가 나오면서 많이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대중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와 함께 채무 이행에 관한 우려가 좀 더 가속화되면서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뉴스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약간 그룹의 향방이 결정이 된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어저께 나왔던 뉴스는 채권이 여러 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대부분이 국내 채권이에요. 이제 3천억 달러 정도의 채권들 중에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7% 미만이죠. 많이 이제 US 달러로 되어 있는 해외 채권이고, 나머지는 유안화로 되어 있는 국내 채권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채권들 중에서 일부가 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 날짜가 어저께였는데,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통해서 이 채무를 이행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급한 불은 먼저 끈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채권들이 여러 개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해외 채권입니다. 해외 채권 중에서 이자를 변제하는 날짜가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있습니다. 각각 한 8천만 달러와 한 4천만 달러 정도의 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또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이 해외 채권을 들고 있는 금융기관들, 다 쟁쟁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에요. 블랙락이나 HSBC나 UBS, 핌코, 골드만삭스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이 해외 채권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회사들이 중국의 인민은행하고 기타 규제 당국 분들과 만나서 이제 오늘 협상을 할 거라고 합니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비슷한 이자 변제의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앞을 내다봤을 때, 그럼 이 회사가 파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중매체에서는 일단 이 사태를 리만 사태랑 비교하는 그런 헤드라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헤드라인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쓰면은 되게 좀 그럴싸하고 사람들이 많이 읽겠죠. 더 위기감도 느끼고. 그런데 리만 사태를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나 실제로 저같이 경험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건 케이스가 다릅니다. 2008년 9월 달이었죠. 그때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을 했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노무라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의 아시아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리만 브라더스에 일했던 사람들과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면서 그 사태를 남들보다는 굉장히 가까운 시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리만 브라더스를 규제를 안 함으로써 컨피던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 규제 당국이 그냥 방치할 거라는, 지금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출발된 이 금융위기를 개입하지 않고 방치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시스테믹 리스크로 번진 그런 케이스인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미 연준은 미국 서프라임 모게지로 인해서 위기가 생겼을 때 개입을 해서 구제를 했었습니다. 그 해 3월 달에 이제 베어스턴스 같은 회사를 JP 모간이 인수를 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약간의 지원을 제공을 함으로써 구제를 해준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그 당시에 설마 리만 브라더스를 뱅크럽트 하게
놔두겠냐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뱅크래프트가 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그 미연준이었던 벤 버난키나 행크 펄슨이 쓴 그 회고록에 의하면은 둘 다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왜 리만 브라더스를 그대로 내버려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뱅크래프트 하는 순간에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스테믹 리스크로 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가 찾아온 거고 이 헝다그룹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채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직 7% 미만이 US 달러이고 나머지는 위안화 채권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것이 만약에 시스테믹 리스크로 번진다면은 중국의 인민은행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는 중앙은행이 무한정으로 화폐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테믹 리스크로 번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구제를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채무가 많은 부분이 US 달러거나 해외의 어떤 채무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중앙은행은 US 달러를 프린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좋은 예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97년 IMF 때 IMF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채무들, 금융기관이나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채무들의 많은 부분이 이제 US 달러로 되어 있는 해외 채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앙은행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또 한 가지 좋은 예는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버블이 붕괴된 이후로 이 정부의 개입이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양 정책을 하면서 정부의 개입으로 그다음에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뭐 다리도 짓고 뭐 길도 놓고 뭐 이런 어떤 인프라 관련 지출을 많이 하면서 경기를 부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막 성장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부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그런 부양 정책이 없었다면은 일본의 그 버블이 꺼진 이후 엄청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뭐 0%나 1%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부양 정책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결과 일본 정부의 그 퍼블릭 섹터 뎃이라고 하죠. 이 공공기관의 채무 비율,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숫자가 한 뭐 200%를 넘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이렇게까지 20년 동안 계속 지금 운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채무가 대부분 엔화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재무부 당국이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가 그거를 사고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MMT라고 그러죠. 이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한대 지출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발행하는 채무가 전부 다 자국의 화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지금 채무의 대부분이 위안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스테믹 리스크로 번질 리스크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얼마든지 인민은행의 개입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비슷한 생각을 최근에 레이 달리오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헝다그룹의 위기 이 사태는 번지지 않을 거다.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무의 대부분이 국내 채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부의 개입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시진핑 같은 경우 이번에 그 부채로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본보기로 헝다그룹을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규제 당국이 판단을 하겠죠. 만약에 이 회사를 그냥 망하게 내버려둬도 아까 말씀드린 시스테믹 리스크. 시스테믹 리스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헝다그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파급 효과가 이제 금융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쳐서 예를 들어서 헝다그룹의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은행이 헝다그룹이 망함으로써 그 은행도 같이 망하고 그러면 그 은행한테서 이 자금을 빌려서 쓰던 아무 헝다그룹과 상관이 없는 다른 회사들한테도 피해가 번져가고 이제 이런 게 시스테믹 리스크인데 그런 식으로 시스테믹 리스크로 번져서 중국 내 전반적으로 다른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악영향이 끼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면은 그러면은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진핑 정부가 개입을 안 할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거는 시진핑 정부가 봤을 때 헝다그룹은 망해도 시스테믹 리스크로 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망하도록 내버려두겠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리만 브라더스와 비교하는 헤드라인에 의해서 조금 과장된 그런 면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오늘 갑자기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상황이 다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주말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테더가 갖고 있는 준비금의 반이 커머셜 페이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헝다그룹의 그 채권일 수 있다 루머가 있어가지고 이제 크립토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들었다고 나한테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분명히 테더가 자기네
얘네들의 그 최근 이제 지금 분기마다 그 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준비금의 반이 커머셜 페이퍼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커머셜 페이퍼가 중국 거라는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요. 헝다그룹의 거라는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테더라는 회사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트위터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이런 우려까지 번진 것 같은데 이게 좀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장이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랑 엮어서 이런 스토리텔링이 일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약간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헝다그룹의 뉴스가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 조정의 뭔가 큰 원인이었던 건 아닌가요? 이제 그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인 주가 움직을 정확히 알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 심리적인 영향은 끼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헝다그룹 사태가 심각하냐 아니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꾸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다 보면은 이런 헤드라인을 보고서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투자자는 분명 있을 테고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이제 매도를 실행에 옮기는 걸로 연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어떤 셀링 프레셔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사태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영향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주식 시장도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한생 인덱스가 이제 하락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일단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로 돌아서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어제나 오늘도 보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또 반등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리만 브라더스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이 상황을 재평가하면서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삼고 있는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 아니면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